네, 오늘 연예계 소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.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,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기자, 박진아 아나운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의 해명도 바로 이어졌고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, 이 부분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뭐 생각보다 증세가 심각했나 봐요. 14년째 지금 투병 중이라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입니다.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내가 공황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는데요. 예. 이때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지금은 우리가 연예인들을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때만 해도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. 네.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살아있나 보려고 주변에 얘기를 잘 못하니까 많이 꼬집는다라고 네. 당시 상황을 이제 본인의 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어필을 한 적이 있고요. 또 2021년도입니다. 이때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됐을 때인데 네. 이때 찐경규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류승수 씨 그리고 가수 솔비 씨 등 이 공황장애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방송을 또 재밌게 네. 또 풀어낸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번 사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.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. 네네. 이경규 씨가 이에 대해서 일단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 공황장애 치료약과 이 감기약을 복용 중인데 그 성분 중에 일부가 양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네. 이제 밝힌 겁니다.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도 이 관련 약물 복용 사실을 소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우리의 우려처럼 이제 불법 약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.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처방약의 특정 성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약을 좀 먹었을 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? 그렇죠. 사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은요, 정상적인 어떤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몽롱하게 한다거나 예. 졸음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약물을 복용했으면 그 약물이 정상적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약물이라고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졸음 유발 물질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. 네.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흔히 다이어트 약 같은 부분도 결국 어떤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가 아니면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네.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규 씨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것처럼 처방전이 있고 처방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필요하기 때문에 복용한 약일지라도 그 약을 복용한 상태가 특히 운전 직전에 복용을 했다거나 네. 아니면 의사가 처방한 부분의 용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복용했다거나 하면은 이 간이시약 검사에서 충분히 양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. 예. 하지만 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당시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네. 이 부분을 두고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상태였다는 해명도 있었고 다만 그 사이에 또 차를 혼동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. 사실 뭐 이제 대중들에게는 워낙 밝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 쉽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부정적인 주목도에 휩싸이는 게 아무래도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 이경규 씨가 먼저 2012년도에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제 자신의 불안장애, 공황장애 등을 고백하는 스타들이 뒤이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정영돈 씨가 또 대표적인 스타입니다. 정영돈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. 2015년도에는 불안장애 때문에 모든 활동을 정리를 한 적이 예. 있어요. 그리고 또 5년 후에 또 불안장애 악화로 모든 방송을 중단을 해야 됐는데 연예인들이 방송을 중단하면 꼭 따라오는 루머들이 있죠. 가정이 불화설이 좀 있다더라, 건강에 이상이 있다더라. 사실 건강 이상은 맞죠. 불안장애가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좀 더 이 소문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했었고요. 사실 그 정영돈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불안장애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힌트를 주긴 했어요. 예. 사람들이 개그맨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친근하게 생각하는 직업군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영돈 씨가 지나가면 어우 반갑다고 치는데 네. 정영돈 씨가 이렇게 딱 뒤로 넘어간 적도 있었고 아우.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. 아이를 낳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너무 반가우니까 아유 딸이 너무 예쁘다라면서 안고 있는 딸을 그냥 빼앗아서 아유 예쁘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
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. 때문에 정영돈 씨는 이러한 불안들이 겹쳐서 예. 나중에는 혼자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멍크리고 잘 때도 있었다. 너무 불안함이 덮칠 때가 있었다라고 네.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고요. 또 5월 27일에 세상을 떠난 배우 최정우 씨 같은 최근이었죠. 경우도 너무 최근이었죠.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았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. 고인은 평소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구안화사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.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.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압박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경규 씨를 두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수면 위로 건강 상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대중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박진아 아나운서. 네, 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경규 씨의 개인 채널에는 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. 정말 하나같이 응원 댓글이었는데요. 네.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례없는 응원 댓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. 40년 넘는 긴 방송 세월 동안 그 흔한 스캔들 한 번 없이 프로 네. 정신을 보여줘 왔기 때문인데요. 한 방송에서 이 가식과 거짓을 경계하는 인생 철학을 보여줘 왔던 그이기에 이번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할 뿐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. 네.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번 일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,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. 위반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반응도 존재하지만요. 이경규 씨를 향해서 걱정하고 응원하는 팬들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좀 건강한 상태를 되찾길 행복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길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